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날씨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날씨 경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날씨 경영에 대한 간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씨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날씨 경영을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날씨 경영은 날씨를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날씨 정보를 활용해 태풍이나 폭설, 폭염 등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비용과 손해를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날씨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2014년 3월에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수도권 일대에 때 아닌 폭설이 쏟아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버리는 진풍경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열대지방의 베트남에도 지난 겨울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려 가축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외에도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그 세력이 더 강해진 태풍의 내습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한 해 동안 GDP의 10%인 119조 원이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상이변이 빈발하면서 날씨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죠.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미래학자인 존 네이스비츠는 미래는 현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인 기후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두려워할지, 아니면 시대적 조류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전략적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답이 날씨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날씨 경영은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날씨의 영향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물론 현대사회는 날씨 정보를 쉽게 구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정보들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에 운영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날씨가 기업 경영의 리스크로만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날씨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외식업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의 경우 비가 오면 손님이 줄어들게 마련인데요. 날씨 정보를 미리 얻어 평소보다 식자재를 적게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경우도 날씨에 따라 수요일을 예측하고 발주량을 조절해 재고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업계는 경기의 영향 30%, 날씨의 영향 70%로 날씨가 영업상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를 경영 현장에 잘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는 제일모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추운 날씨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방한 물품을 확보해 놓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반면 제일모직은 기상예보를 활용해 미리 준비한 물량을 내놓으면서 겨울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기후예측팀은 기후 전문업체와 함께 2010년 겨울에 이상 한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예측을 바탕으로 발열 기능을 가진 특수 소재 개발에 착수하고
이 패딩 점퍼와 외투를 각각 1만 장씩 추가로 생산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이 대박이었습니다. 이 겨울 외투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내피 탈부착 점퍼와 패딩 코트 매출이 9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 날씨가 지닌 양면성은 날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날씨 경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세계 경제의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80%의 기업들이 날씨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 반대로 날씨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이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날씨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기상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래동화 중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하면 이 가족은 365일 잘 팔리는 제품의 구색을 갖춘 장사꾼 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상 여건이 변화하면서 날씨는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대다수의 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날씨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날씨 경영 역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이 필수 사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날씨를 단순히 불가피한 자연현상으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이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계 기상기구는 날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즉, 이 날씨 경영을 통해 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이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라는 위험 요인의 등장으로 이 대다수의 산업 분야가 날씨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기업들은 날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판매나 수익 증대만의 목적이 아닌 기업 경영 전 단계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날씨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날씨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